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인정보에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면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추가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2021년부터 최근 3차례나 정보 유출이 있었고 네 번째는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추가 배상을 부과해 재발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사고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건 해당 기업에 충분한 금전적 징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쿠팡의 매출액은 약 30조 원 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조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아마 내일 또 국무회의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도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임원진과 유관 기관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1등에서 3등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10페이지 넘어가도 안 보여.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입점업체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 상품에 가짜 리뷰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다른 입점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를 문제 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로켓 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할 수 없다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22조 원의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습니다. 로켓 배송을 못하면 사업을 접어라, 대놓고 대중을 호구로 보고 있다면서 쿠팡이 소비자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망하지 소비자가 망하느냐, 쿠팡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기 전까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5달 전인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이 있었던 걸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쿠팡 내부 데이터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인증 토큰을 통해 침투한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분석 결과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는 쿠팡을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 내부 인증 시스템 개발자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덕분에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꿰고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쿠팡 재직 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활용해 퇴사 후에도 내부망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큰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종의 일회용 출입증으로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도장 역할인 서명키는 유효기간이 5년, 10년씩으로 설정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명키를 쿠팡이 용의자 퇴사에 맞춰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를 그만뒀으면 서명키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회사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범죄를 자행하려고 그래도 그걸 브로킹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도를 안 했을 거잖아요. 회사의 어떤 귀책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쿠팡은 지난 2월 제출한 미 증권거래위 보고서에선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기업 실적이나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왔다고 적었습니다. 매출 40조 이커머스 업체에게 있을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벌어진 보안 실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전체 IT 예산 중 정보보호 부문 투자는 4.6% 정도로 3년 사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쿠팡 총 매출 대비 0.2%에 불과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매출의 최소 1%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 빅테크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창립 15년 만에 국민 쇼핑 플랫폼이 된 쿠팡.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큽니다. 이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비롯해 각종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쿠팡에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네, 쿠팡을 고속 성장시킨 핵심 요인은 주문 다음 날 새벽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 배송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 배송을 하다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예.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나르다 사망한 노동자와 배송기사만 7명에 달합니다. 쿠팡이 제시하는 그 서비스 기준에 미달이 되면 구역을 회수해가는 제도, 압박 속에서 달릴 수밖에 없는. 네, 지난 2021년부터 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도 7,600건이 넘습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도 쿠팡 물류센터 등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노동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해법을 내놔야 할 텐데 그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대응하는 대관 조직 확장에 신경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네, 쿠팡은 각종 논란이 터질 때마다 관련 정부, 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을 영입했고 지난해 공정위에서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가진금을 받자 올해 공정위 출신 2명도 영입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입니다. 4급 이상 정부 출신 인사들도 9명이 쿠팡이나 그 계열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합쳐서 국회와 정부 출신 18명을 채용한 겁니다. 예. 국회나 정부 공직자 중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공개 의무가 없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막아줄 사람들을 대거 고용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사과나 대책은 발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김범석 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전 현직 대표들 이력을 보시면요. 모두 대관과 정책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창업주는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의장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물러나서 한국 내 법적 책임에선 벗어난 상태입니다. 김 의장은 올해 1월과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몇 차례 출석 요구도 받았지만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